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치는 걸까?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불행이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습관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행동 중에서 의외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불안감을 높입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만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삶의 주도권을 잃고 기계에 휘둘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SNS나 뉴스를 보면 아직 정신이 깨기도 전에 온갖 정보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집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멋진 차를 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접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확인하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됩니다. 짧은 영상, 짧은 뉴스, 짧은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우리는 집중력 없이 이것저것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지고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현실에서의 만족도를 잃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세상은 언제나 화려하고 즐겁고 흥미롭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스마트폰을 통해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깊은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현실에서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명상이나 독서 같은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핀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겉보기에는 좋은 성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엔 불행감을 초래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혹시 분위기를 해칠까봐 입을 닫거나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지만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엔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나는 늘 참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우선하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나의 행복을 희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주변 사람들 역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배려였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바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 자신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다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중에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하자, 다음에 하지 뭐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라는 말이 반복되면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작은 미루기가 쌓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고 미룹니다.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읽자고 합니다.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왜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미루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야 하는데 매번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 불행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루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단 5분만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 긴장감이 커지면서 실제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도 괜히 시작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습관은 우리를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 가두고 삶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